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흥의 발자취 8번째 시간입니다. D.L. 무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D.L. 무디 이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로는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헌법 4조입니다. 다들 아시죠? 저 사건을? 저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2018년 2월 2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헌법 개정,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시행되는 헌법이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올해가 2025년도죠. 우리나라 헌법은 9차에 걸쳐서 9번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몇 년도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몇 년도인지? 잘 모르시나요? 60년대. 네, 60년대 나왔습니다. 네. 60년 전 나왔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그 간선제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죠. 직선제는 국민들이 뽑는 거. 간선제를 하다가 국민들이 뽑지 못하는 때가 왔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그 다음 대통령.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도 1차, 2차 이제 세 번째부터는 그 어느 잠실 운동장인가 그쪽에서 이렇게 실내 체육관 같은 데서 선거했다고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7년인가요? 하고 나서 한참 이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다음에 그때 원했던 게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읍시다 해가지고 그 유명한 6.29 선언인가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선언을 하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1987년 10월 29일 날 바뀌었어요. 87년. 꽤 오래됐죠? 생각보다 오래됐죠. 87년, 13년에 25년을 더하면 거의 38년? 거의 40년 가까이 될 때까지 지금 지금 시행되고 있는 헌법도 그렇게 완전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여하튼 그때 제정된 제4조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통일정책. 제가 말씀드렸죠. 저거를 외울 때 꼭 필히 외워야 될 단어는 앞에 자유와 그 밑에 평화입니다. 평화가 빼지면 통일정책 앞에 수식어 마음껏 들어갈 수 있죠. 폭력적, 뭐 전투적, 뭐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화적이지 않은 용어도 들어갈 수 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위에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 앞에 자유가 빠지면 그 앞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사회민주적 기본 질서, 사회주의적 민주적 기본 질서, 공산주의적 민주적 기본 질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헌법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민주주의로 되어 있죠. 저것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4시간 만에 다시 브리핑이 나왔죠. 그래서 그 민주당 내에 누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단어를?
저 단어 하나가 저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그 권한, 그 제도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헌법 그거를 배울 때까지는 탄핵이라는 제도는 그냥 견제하는 거지, 와 진짜 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 진짜 써먹어라고 하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예, 제가 93년도에 그 대학을 법대를 들어갔었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탄핵 제도를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예, 횟수로는 세 번째죠. 한 번은 그냥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저 앞에 저 단어가 빠지게 되면 헌법이 최상위 법입니다. 저 밑에 법률, 수많은 법률이 있죠. 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자유와 상관이 없는 법률이 제정이 돼도, 예,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어, 얼마 전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야당의 대표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그러죠.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법에 걸려서 지금 그 법에 위반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걸려 있는 그 법이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거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냐면 헌법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합당하면 지나가는 거고, 헌법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법이 폐지가 돼요. 그러면 그 법에 위반했던 그 사람은 법의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헌법이 최상위, 예, 법인데 저기서 저 자유가 빠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차별금지법 그 하나 법이 통과되고 끝이 아니고 그거와 관련돼 있어서 그 밑에 수많은 법률과 조례, 규칙들이 제정이 되면 화장실이 세 개가 있어야 되고 세 개를 나눌 수 없는 곳은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고, 아무튼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거 빼도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예.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예, 알은 건데, 어,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가 있죠. 친구를 다른 말로 순 우리말로 전 알고 있는데 동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무. 혹시 동무라는 단어 써보셨어요? 어릴 때? 동무야 이렇게? 써보셨어요? 저는 안 써봤어요. 네, 저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예,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국민학교 때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는다. 이유는 북한에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참, 처음에는 좀 북한에서 쓴다고 왜 안 쓰지? 그게 좀 이해는 가지 않을 순 우리말인데 북한에서 좀 안 좋죠? 동무 막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죠. 내가 좀 찾아봤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 중에 식물인간, 식물인간 있죠. 북한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식물인간을? 굳이? 예, 식물성 사람 이렇습니다. 식물성 사람. 그 음식 이름 같죠? 예, 식물성 마요네즈 같이. 도둑. 그럼 뭐라고 할까요? 도둑? 이건 되게 점잖게 들려요. 도둑. 밤 사람. 자, 투수. 야구에서 투수. 이렇게 슉 넣는 사람. 던지는 사람 같은데 넣는 사람이라고 써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인은 뭐라고 할까요? 사회인. 사회 사람이라고 씁니다. 사회 사람. 이거는 좀 뭐 공부 시간에 많이 듣는 용어인데 인칭 대명사라고 있죠. 인칭 대명사. 그녀 뭐 이렇게 쓰는 거.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인칭 대명사를? 사람 대명사라고 씁니다. 예. 뭐 의미는 대충 가시죠? 어, 지금 대통령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관악특별구 앞에 이런 단어가 붙었습니다. 사람 중심, 관악특별구. 그리고 종로 앞에도 사람 중심 명풍도시 종로. 창원도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예, 전 얼마 전에 처음 들었어요.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이걸 뭘 들을 일이 없었죠.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이 2017년 5월부터 22년 5월까지 재임을 했는데 내세웠던 용어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예, 느낌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사람이 먼저다. 뭐 그렇게 탈잡을 게 별로 없죠? 보시면 아까 그 우리나라 남한과 저 북한 용어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식물 인간, 위에는 식물성 사람, 도둑 밤사람, 투수 넣는 사람, 사회인 사회 사람, 인칭대명사 사람 대명사. 그쪽은 다 사람을 쓰죠. 우리는 잘 안 씁니다, 이 용어를. 그리고 법적인 용어나 아니면 어느 책에 쓸 때도 공식적인 용어에는 사람이라는 단어보다는 보통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보이시나요? 글씨? 예. 이게 위에 제목은 좀 잘렸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예. 출처가 통일부 북한정보 포털 사이트 가시면 찾을 수 있어요. 위에 거는 2016년도 거고 밑에는 이제 2023년도 건데 3조와 8조에 보시면 아마 개정을 했나 봐요. 2023년도에. 16년도 위에 보시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8조에도 맨 밑에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3년도에는 3조는 바꿨는데 8조는 그대로 되어 있어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연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구어체로는 많이 쓰지만 문어체로는 전 별로 못 들어봤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중은 들어봤죠. 인간의 존엄성. 헌법에도 인간의 존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존엄이라고는 잘 안 씁니다. 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중성적인 용어지만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아까 동무라고 하는 용어처럼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문서에서는, 공식 문서나 법조문에서는. 그러나 북한에서는 쓰고 있는 용어다라고 하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 이거 알고 약간 섬뜩했었거든요.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뭐 자세한 거를 보통은 잘 모르시겠지만 법이 하나 제정이 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것을 공청회도 열고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자구 하나 글자 하나 선택하는 것도 엄청 고민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국회의원들끼리 법사위원회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막 논박을 펼치죠. 거기서 각자 당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 용어는 빼고 서로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죠. 다른 법률이나 다른 제도 또 다른 뭐 그런 이해득실에 관련돼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거 없애주면 이거 같이 통과시켜줄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상당수 제가 듣기로 100%에 해당되는 것이 처음에 들어갔다면 법사위원회를 몇 번 거치면 그것이 100이 아니고 거의 한 60% 정도까지 나머지 40%는 다 바뀐대요. 자구가 바뀌든지 조항이 바뀌든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제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법에 들어가는 용어 또 공식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앞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두 글자이지만 저 단어가 중요한 것처럼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도 조금
법을 조금 공부했다고 하는 저가 볼 때도 이거는 조금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조금은 깊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북, 뭐 좌파, 뭐 이런 용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 써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를 보면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마음이, 예, 더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야 되겠지만, 예,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됩니다. 북한에서 쓰는 동무라고 하는 용어조차 하나 쓰지 않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예, 제가 국민학교 때 들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 북한에서 쓰니까 안 쓰는 거야. 그런데 북한에서 최고 법률이라고 하는 헌법,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딱 박아놨습니다.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뒤에다가 사회주의 헌법.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다수를 위한 그런 뜻입니다. 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까지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2030 세대가 들고 일어났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10대가 들고 일어났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10대가 제일 똑똑하다고. 예. 10대가 제일 똑똑하다고. 어쨌든 좀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종교의 자유.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보? 발전? 진보? 발전? 좋죠? 예. 근데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진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진화론에서부터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진화론은 생물학적,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예, 이거인데 이것을 다른 학계에서 받아들여서 사회학적 진화론, 경제학적 진화론 해서 모든 것이 다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차용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사회주의에서 소위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보라고 하는 단어가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서부터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논문에도 나와 있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용어 정리라든가 이런 게 사회 상황도 외국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립도 별로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교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국어나 문학에서도 뭐 낭만주의니 무슨 주의니 막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막 5년, 10년 사이로 막 바뀌었는데 그게 원래는 외국에서는 100년, 200년 단위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들이 낭만주의, 뭐라면 퇴폐주의, 회의주의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도 급박하게 돌아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5년, 10년 단위로 막 뒤바뀌었던 접하고 헤어졌던 그런 나라로 다들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사는데 바빴잖아요. 게다가 뭐 전쟁도 있었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가 힘들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서 이러한 용어나 그런 것들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일례로 어떤 물건 사면 매뉴얼을 펴보시나요? 매뉴얼 펴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신다. TV나 냉장고를 사시면 이렇게 펴서 읽어보신다. 한 분 계십니다. 저도 대충은 봅니다.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는다고 해요. 그 물건을 사면 일단 전원 넣고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안 되면 그때 이제 매뉴얼 찾아서 이게 안 되네? 그래서 가끔은 이거 먼저 하면 잘못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어겨서
그걸 다시 교환하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무언가 제대로 알아야 하겠다. 어, 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따가 기도하실 때도 좀 더 중심을 잘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분은 쓰있죠? 드와이트 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드와이트 무디. 우리가 1차 대각성 에드워드, 2차 대각성 지난주에 살펴봤죠. 찰스 피니. 그리고 드와이트 무디는 약 3차 대각성에 해당되는 인물인데 잠시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드와이트 무디.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가장 큰 약점은 올바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종종 문법이 틀리기도 하고 설교 원고는 철자와 문법이 틀렸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할 때 학생들이 발을 구르며 웃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음도 엉터리인 데다 문법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콧대 높은 학생들이 그런 무디를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는 끈기 있게 끝까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무디의 설교 내용 중 문법이 틀린 것들을 적어서 주었습니다. 이를 본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무디는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거듭난 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으며 매일 최소한 한 명의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아주 무식했던 사람이죠. 여기서 저는 저 영상을 봤을 때 제일 그냥 기억에 남는 게 문법 틀린 거. 청년이 다 끄집어가지고 미국에 나왔다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가 왔죠. 조선시대 말기에. 그때 많은 선교사가 왔는데 그 선교사가 그냥 왔는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집회에 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결단하고 오로이 조선에 들어왔음을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하디 선교사를 비롯한 그런 분들로 인해서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서의 그런 부흥 운동이 또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1888년 11월 달에 한국으로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때의 밴쿠버에서 D.L. 무디와 만나게 됩니다. 이때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 한국으로 떠나는 거지 당당하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걸세 하나님이 자네를 축복할 거요.
초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가운데 무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가 왔는데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지도에도 잘 찾아보기 쉽지 않은 동양의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음, 인원의 사람들이 많은 비율이 이 조선 땅에 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무디는 1837년부터 1899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때는 시대가 엄청 급변하고 복잡했던 시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영국에서부터 진화론, 그리고 독일에서 고등비평과 자유주의 신학, 고등비평이라고 한다면 뭐 성서비평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비평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이거는 좀 저거는 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또 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죠. 근데 무디의 고향에 있었던 그 교회도 그 담임 목사님이 유니테리안 목사였다고 합니다. 무디는 5살 때 세례를 받고 17살 때까지 이 유니테리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많은 또 영향을 받았겠죠. 이상한 설교를 듣고. 그랬던 무디가 17살 때 무디는 아까 거 나온 것과 같이 삼촌이 운영하는 그 보스턴에 있는 양화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삼촌이 내건 조건이 교회 다녀라. 그래서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 동네에. 근데 다행히 그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복음적인 목사였고 부흥 운동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면서 이제 처음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다녔던 교회가 유니테리언 교회였고 그 당시에 많은 뭐 성서 비평이라든 이런 것들이 많이 왔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썼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근데 17살 이후에 다녔던 교회에서 성경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무디는 깨닫고 기독교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은 어떤 한 선생님 때문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분이었어요. 이름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1855년 4월 21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선생님이 무디가 일하는 양화점에 찾아와서 그냥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알아? 뭐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도 아니고 어쩌면 복음적인 교회에 다녔다면 당연히 매번 듣는 이야기인데 이 말을 듣고 무디는 마음, 그 심령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백했다고 하죠. 이날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다 라고 무디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무디가 회심했다고 하는 그 양화점 자리는 지금은 커먼웰스 은행이 들어서서 양화점 자리는 사라졌는데 거기 건물 외벽에 표지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 회심을 기념한 표지판 이렇게 적혀 있대요. 1855년 4월 21일 사람들의 친구 노스필드 학교 설립자 기독교 전도자 D.L. 무디가 이 자리에 있던 한 양화점에서 하나님께로 회심했다. 무디는 그 뒤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던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평생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목사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는 시카고로 이주를 했는데 이때 시카고 YMCA에서 열린 연합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시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고향 노스필드에서 또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꿈을 꾼 것이죠. 그 전까지와는 좀 다르게. 그러면서 많은 학교도 세우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했는데 무디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거리를 방황하는 젊은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젊은이들 많이 문제라고 하죠. 예. 요즘에는 꿈도 없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꿈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D.L. 무디가 주일 학생, 교사와 그런 사역을 하면서 주일 학생이 800명으로 늘어나고 또 주변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교사로 섬겨주었고 또 젊은이들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거듭나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60년에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링컨도 D.L. 무디가 하고 있는 주일학교에 방문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아예 그 양화점 세일즈맨을 삼촌 가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완전히 그냥 그만두고 이제 복음 전도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면서 독립교회도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전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그리고 성령에 의한 중생, 거듭남을 많이 외쳤던 사람, 그리고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D.L. 무디는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가운데에도 1871년에는 생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이냐면 작곡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 그 찬양 제목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라고 하는 찬양도 그 생카가 작곡한 그런 찬양곡입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를 통해서 1873년, 81년, 91년 거의 서너 차례에 걸쳐서 강력한 부흥이 미국 땅을 뒤덮었고 또 영국에 가서도 많이 부흥 집회도 많이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켜 돌아왔고 또 성경 공부가 다시 활성화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웨슬리와 휘필드 이래 런던이 그렇게 깊은 감화를 받을 때가 없었다. 라고. 미국 사람들 영국 런던에 가서 집회를 했기 때문이죠. D.L. 무디. 오늘 앞서 다른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오늘 D.L. 무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의 생애를 봤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만난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 양화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전까지 많은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도 옮겨서 다니게 된 것도 양화점을 운영했던 삼촌. 조건이 교회 다녀라. 삼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교회에서 깨닫게 되었고 또 그 교회에서 자신을 맡고 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예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마음이 회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한 사람이 바뀌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 왔던 그 많은 미국의 선교사,
젊은 선교사들이 그 D.L.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또 이렇게 목사의 자리까지 수행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오늘도 기도 제목에 이렇게 믿음의 형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가 그 인생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그 나라에 흘러가는 그런 길도 정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의 발자취 D.L. 무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찬양을 불러보면서 한번 마음속에 오시는 깨달음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